모호 애니메이션 캐릭터 리깅 풀 버전 영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캐릭터를 생성을 하고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리깅, 애니메이팅 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를 좀 활용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캐릭터 생성형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달리3를 이용한 캐릭터 제작과 요즘에는 미드저니도 열심히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위에 패스를 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벡터 기반의 드로잉이나 요 리깅 형태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모호를 공부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1년 반 정도 됐나? 이제 계속 쭉 이제 드디어 이제 밝혀졌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장피추 스튜디오에서도 사코팍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모호를 도입해보자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도입을 하면서 모호를 좀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모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리깅 자체가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또 이제 14버전 들어서면서 또 신기능을 많이 활용하면서 또 이 다양한 복잡한 형태도 충분히 이제 구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자신감 붙어가지고 이번엔 조금 디테일한 약간 이렇게 3D 느낌처럼 이렇게 그 명암도 들어간 그런 캐릭터를 한번 리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리깅 해보고자 도전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가 나왔을 때 원래 같았으면 그냥 심플하게 단색으로 바꿔서 리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서 리깅을 하곤 하는데, 이번엔 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좀 언제까지 이 심플한 이미지만 하다가는 이 모호도 조금 이제 더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를 못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려운 형태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구현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제 한계 같은 느낌으로 한번 시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이제 또 보이시는 저 기능이 그레이트 림브, 이게 이제 모호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툴 자체는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유료지만 모든 애드온들이 다 무료입니다. 사실 이제 모두 무료는 아니죠. 물론 이제 유료로 팔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모호로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무료 애드온일 때 얼른 다 다운받아가지고 다 사용해보시기를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모호를 이제 모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MR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이 모호의 핵심 기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애드온들을, 정말 엄청난 애드온들을 많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애드온을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모호는 이게 완성이다, 이게 완성형 모호의 어떤 그 핵심이다 싶을 정도로 리깅이나 애니메이팅 정말 간편하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렇게 복제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모호에 없는 기능입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기본적으로 리깅을 된 이미지와 함께 본을 같이 복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한 번에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애드온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이제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림브 형태라고 하죠. 저렇게 일자 이렇게 통짜로 된 어떤 심플한 원통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팔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위치에 딱 맞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자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 저 기능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한 번에 심플하게 그냥 툭 하고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한번 이제 모호를 공부하고 나서 이 애드온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은 진짜 날라다닌다고 느낄 겁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제작 과정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애드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반복된 작업의 연속입니다. 앞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벡터 이미지를 따고 이게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그 본을 심고 리깅을 하고 그런 작업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제 눈 부분 그리고 눈썹 부분 저렇게 본을 심는 게 보이시죠? 이제 바인드 레이어와 바인드 포인트 그리고 링크 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해가지고 리깅을 열심히 해주게 되겠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눈알 속에 마스킹 될 수 있도록 작업도 해주고, 지금 이제 저렇게 본을 나눠가지고 얼굴에 파츠들을 각 본에다가 따로 저렇게 심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얼굴을 돌릴 거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놔야 얼굴 각도를 조절하는 컨트롤러를 만들 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깨 부분이 되는 부분과 뭐 후드 되는 부분, 이음새 부분도 잘 연결해주기 위해서 본과 함께 잘 뭐 바인드 포인트든 링크 본이든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링크를 해보고 움직여보고 뭐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싶으면은 수정하고, 이 과정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목도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목 부분에 있는 그림자가 어떻게 그림자를 설정을 해둬야 내가 더 이상 애니메이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심플하게 컨트롤러만 움직여도 쉽게 표현이 될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에 있는 그림자는 얼굴에 있는 얼굴 컨트롤러와 반대로 돌아가게끔 하면 마치 그림자처럼 표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본 컨스트레인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링크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를 따라가게 하라,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페어런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생성이 됐을 때 투톤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투톤으로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저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미지도 충분히 그림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필 채워주고, 또 이제 상박과 하박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묶어가지고 저기 그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한 번에 얹어주는 경우도 있고, 상박 하박 나눠서 이음새 부분만 어떻게 잘 매끄럽게 보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리깅 그렇겠지만은 정답은 없어요. 또 이제 후드 뒷부분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드 앞부분이 이렇게 그 들쳐져 있을 때 뒷부분에 빈 공간이 없어야 좀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후드가 움직이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본을 또 심어주고, 저 후드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바인드 포인트 시켜서 저렇게 앞부분이 움직이면 뒷부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렇게 레이어는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본으로 같이 제어를 해줄 수 있게 리깅도 해주고요. 몸이랑 몸통이랑 다 움직여 보면서 계속 맞추는 겁니다. 이 정도로 움직일 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거 저렇게 잘 움직이면서 2D 리깅을 하면서 좀 이제 재밌었던 점이, 사실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거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이제 2D밖에 안 했던 입장이라면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2D 리깅은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다가가면서도 3D의 개념, 그러니까 3D에서의 리깅의 개념을 좀 이제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2D 리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D로 넘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3D를 하시던 분들이 이 2D 리깅을 하면은 너무나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이 같기 때문에. 벡터 이미지는 어차피 패스로 이루어지잖아요. 어차피 3D도 다 모델링도 점선면 이루어져 있는 벡터 포인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어디 본에다가 이제 링크를 시킬 것이냐, 그 리깅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개념이. 그게 2D냐 3D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제 모호의 핵심 기능이죠. 스마트폰 컨트롤러, 스마트폰 액션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컨트롤러들을 또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신발 부분에 이렇게 그 앞쪽을 볼 것이냐 뒤쪽을 볼 것이냐 하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발 부분을 저렇게 리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3D적인 그 측면이 어디서 이렇게 좀 드러나냐면, 저렇게 이미지를 변형할 때 포인트가 몇 개가 필요하냐,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야 이런 움직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계산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조금 있어요. 너무 이제 뭐 수학적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점이 많을 때 어떤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점이 오히려 적어야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제 14 기능에 또 새로운 핵심적인 기능, 각 쉐입마다 더하기 빼기 기능이 추가됐죠. 이제 14 버전 그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그 기능 활용해서 저렇게 신발 모양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걸 이제 일일이 다 포인트로 해줬어야 했다면은 되게 골치 아팠을 거예요. 또 이제 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또 이제 이 리깅에 또 한몫을 하죠. 지금 저렇게 그 라인 같은 경우에 라인이 저 이미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건 이제 다 마스킹을 씌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측면으로 갔을 때나 뭐 이렇게 양말이 추가적으로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은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 속에 쉐입 레이어죠. 다른 쉐입 모양을 밑에다가 넣어서 저렇게 리깅을 해주는 것이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복숭아뼈랑
뭐 안쪽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 뼈 이름이 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것도 이제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고 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고요. 반대발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한쪽을 해놓고 반대쪽을 복제를 해가지고 듀플리케이트를 시켜가지고 키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됩니다. 또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신발 끈 또 표현을 해주고 저렇게 스마트폰 액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2D 애니메이션, 2D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저 부분이 너무 이렇게 뭐 3D스럽거나 이렇게 뭐 보이지만 않게끔 제어가 가능하다면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 완전히 사기급으로 너무나도 쉽게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2D의 맛이 또 있잖아요. 3D에서 당연히 2D의 그 렌더링이나 어떤 수많은 어떤 에펙으로 후보정을 통해 가지고 2D 느낌을 그대로 뽑아내는 거 요즘에는 뭐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잘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D 자체에서 오는 그 느낌도 있으니까 또 그 느낌 아니까 또 이 2D 리깅 또 못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블렌더 이제 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블렌더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디테일을 쌓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이제 그 작업 영상을 이렇게 그 찍고 편집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은 좀 주저리 하면서 제 어떤 그 일상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뭐 요즘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모호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설명드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확실히 이게 내가 느끼기에 조금 이제 이건 좀 아쉬워 뭐 이건 조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도 무조건 올리는 게 좋다. 무조건 올려야 뭔가 소통도 되는 느낌이고 제 근황도 알리면서 나 지금 이런 작업하고 있어요를 좀 어필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냥 just do이시구나. 무조건 just do이시구나.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드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저 그림자를 아까 전에 만들어뒀던 저 본에다가 그대로 바인드 포인트를 시켜서 저 후드와 함께 움직이게 해놓고 그림자만 바지에 마스킹을 시켜두면은 그림자 표현까지 마치 3D로 어떤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 것처럼 페이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신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성된 이미지 자체 내에서 이미 조금 이제 쉐이딩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마스킹을 씌워가지고 그림자 느낌이 나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마스킹을 씌워서 바인드 포인트로 잘 이렇게 요리조리 마치 이제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그 페이크 3D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이제 저 후드의 저 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다 돌릴 겁니다. 또 맞아요. 모호의 또 핵심적인 기능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앵글이든 포인트, 그 포지션 값이든 여러 가지로 다 움직이는 물리값을 지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언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작업해서 물리적인 부분만 담아가지고 조금 이제 이거 말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에 한번 이것도 릴스로 쇼츠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얼굴 각도 변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저의 한계를 좀 느꼈어요. 내가 이제 이 이미지 자체를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이제 이쁘게 보이는가, 이 이미지적인 그 부분에서 내가 그림 실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느꼈죠. 얘 옆모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얼굴이 옆모습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가, 얼굴 그 어떤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 되게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구현하려고 요리조리 노력을 잘 해봤지만은 뭔가 측면이 자꾸 코가 저래서 그런가, 디자인이 저래서 그런가, 어쩔 수 없나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잘생겼는데 정면에서는 측면에서 안 잘생겼는데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루차님께 도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얼굴 측면 이거 좀 어색한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차님 또 말도 안 되는 고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의 위아래 각도까지 표현을 잘 해줍니다. 위아래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옆면 측면 표현하는 것보다는 측면도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얼굴 면 안쪽에 마스킹이 되어 있어가지고 얼굴 바깥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안 보일 수 있도록 저렇게 잘 마스킹을 해줍니다. 저 마스킹도 디테일하게 하면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모호에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시간을 들어가지고 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좀 무거워지겠지만은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표현할지는 순전히 리깅하는 저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볼 때 눈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벡터만, 그러니까 패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인드를 시켜놓은 본을 움직여줘야
컨트롤러를 제어할 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제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눈 깜빡임을 표현하는 저 눈 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각도별로 다 리깅을 해놔야 저렇게 눈 깜빡임을 표현을 하더라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계속 움직이면서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본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색한 부분 없나, 어두면 잘 돼 있나, 계속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고, 저 과정이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또 이제 0프레임 가서 수정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입니다. 지금 저 부분은 얼굴 저렇게 돌릴 수 있고, 이제 몸 돌릴 수 있고, 이제 어깨 부분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하나하나 저렇게 컨트롤러를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저기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컨트롤러로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은 기준이 내가 액팅을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내가 액팅을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건데 더 디테일하게 리깅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팅에 들어갑니다. 애니메이팅을 할 때도 저렇게 그 각 포인트의 위치들, 각 프레임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어니언 스킨도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제 벡터 이미지들의 연속인 이런 어떤 컷아웃 형태의 리깅, 2D 리깅 같은 경우에는 어니언 스킨을 쓰기에 조금 이제 제약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좀 이제 최적화적인 문제긴 한데, 저 많은 레이어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표현되게 되면 렉이 엄청 걸려서 일부러 좀 안 쓰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저 포인트를 보고, 그러니까 저 그 본의 위치를 보고 제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금처럼 본의 위치만 보는 저런 일종의 본에 대한 어니언 스킨이라 할까요? 저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애니메이팅 스타일이 저렇게 스트레이트어이드 방식으로 작업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 번에 쭉쭉 다음 프레임 쌓아가면서 저렇게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또 이제 사실 이제 리깅까지만 딱 생각을 했지,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움직여볼까 테스트로 움직여보다가 이제 그래도 그래 움직임 넣자 해가지고 움직임을 넣는 거라서, 지금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이 잡혀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어깨 움직였으니까, 어깨 컨트롤러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한숨 이렇게 쉬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액팅을 넣어준 겁니다. 이제 그 팔꿈치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렇게 그 뾰족 튀어나온 본이 또 있잖아요. 이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액팅을 하면서 많이 느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완한 그런 느낌으로 리깅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겁니다. 저기 이제 컷아웃 형태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횡 이동이 좀 줄을 이루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앞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는다거나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손을 좀 이제 그 짧게 그려야 되고, 조금 이제 원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도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귀찮잖아요. 계속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는 그 작업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예 좀 이제 유동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게끔 해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볼게요. 디테일하게 리깅을 어떻게 하는지, 이 리깅 세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커팍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제 스튜디오 장비 쪽 내에서는 리깅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이제 모호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모호 쓰자 일단 결정이 나오서부터 모호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버전을 업 해가면서 이렇게 리깅을 좀 이제 다듬어 왔었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은 그 간단하게 그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저것도 다 스크립트입니다. 저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MR 그분이 만든 스크립트인데, 이거 어메이징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 모음집 해가지고 또 영상 한번 찍어보. 뭔가 영상 뭘 찍을지 오늘 되게 정보가 되게 많이 쌓이네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찍어보고 싶은 영상이 많습니다. 모호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진짜 애니메이팅 하시는 분들 다 지금 모호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쯤 한번 달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엄청난 툴입니다, 정말로. 또 이제 립싱크 추가해주기 위해 가지고 패스 따고 색상 적용하고 채색한 다음에 마스킹으로 치아 표현까지 해주는 거죠. 또 이제 벡터 드로잉이 처음엔 엄청 어색하거든요. 이제 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벡터 기반인 애니메이터와도 많이 다릅니다. 정확히는 개념적으로 조금 이제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원래 쓰던 방식의 그 형태로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색한데, 적응만 되면은 모호에서도 드로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리깅 하는데 훨씬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견디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일한 어떤 전 진입 장벽이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애니메이팅이 완료가 됐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후드에 저기 그 줄로 표현된 이미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넣어주는 거죠. 5에서 또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시뮬레이션, 각도, 포지션 값, 그리고 스케일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는데 각도만 조절해줘도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 모음집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디자인 저기 AI를 활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시뮬레이션 잔뜩 넣은 리깅 애니메이팅 간단하게 하나 해가지고 또 다뤄봐야겠네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14버전 들어서면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좀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 시뮬레이션 많이 쓰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네요. 이거 오늘 이거 녹화하면서 진짜 많이 얻어가네. 이거 아이디어 좀 적어놔야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섀도우 넣어주고 그 섀도우가 포함된 이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요 섀도우 기능도 디테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저는 간단하게 저렇게만 사용하고 있어요. 에펙으로 불러오고 나서는 이제 배경을 얹어주는데 저 배경 같은 경우에도 AI로 제작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달리3 챗GPT한테 이 캐릭터에 어울리는 배경 그려줘 해가지고 생성을 한 건데 어떤 배경을 넣어도 조금 이제 어색하더라고요. 이제 이 캐릭터랑 핏하게 떨어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배경으로 넣어줬고요. 어울리는 배경 그려달라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저렇게 그 그래피티가 있는 저런 배경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신기했습니다. 또 이제 배경 퀄리티가 좀 있으니까 되게 밀도 있게 좀 사는 느낌이고 이게 이제 이미지 전체고요. 사실 이제 앞쪽에 있던 저 스케이트가 귀찮아가지고 원래 지우려고 하다가 뭐 기왕 포토샵 킨 김에 딱 분리해가지고 캐릭터보다 앞쪽에 존재하도록 하면은 좀 이제 깊이감 있는 느낌으로 좀 이제 그 느낌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렇게 분리해가지고 따로 또 불러왔습니다. 이제 저게 다 하고 나서 이제 느끼는 건데 조금 이제 그 좀 더 발을 좀 많이 가릴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매하게 끝점에 저렇게 가려가지고 뭐 입체감이 느껴지기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펙에서 Quick Depth 2라는 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저렇게 뎁스 값, 이미지의 뎁스 값을 불러와주고 그 뎁스 값으로 저렇게 컴파운드 블러 활용해서 멀리 있는 거는 블러를 주고 가까이 있는 거는 좀 선명하게 보이게끔 카메라 효과처럼 저렇게 연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과 합성을 위해서 컬러 그레이딩 해줍니다. 이것도 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 기능 활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또 이제 아까 전에 뽑아놓은 그 뎁스 값을 활용해가지고 저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거 활용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움직이는 뭔가 카메라를 이렇게 싹 돌리는 느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이거든요. 나중에 또 이것도 기회 되면은 한번 또 다뤄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게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에펙은 역시 파면 팔수록 또 이제 저기 튜토리얼 같은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저런 그 튜토리얼 보고 배운 건데 진짜 요즘에는 독학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윅을 조금 줌인 넣어주면서 조금 자연스러운 카메라 움직임 느낌 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윤성원이었습니다.